안녕하세요. 채태웅TV 채태웅입니다. 히토류 테마주 관련 영상 업로드를 준비하다가 히토류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노바텍의 재무제표가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의 모습이어서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로부터 시작됐다는 증거를 포착했고 중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거나 다른 조치 등을 통해 중국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미중 무역 2차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역시 미중 무역 1차 전쟁 때 제법 시세를 주었던 미중 무역전쟁 히토류 관련주는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토주 관련주는 왜 형성됐는지와 과연 정말로 위 종목들이 히토주와 관련이 있는지 그 실체를 재무제표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는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등 광물질 17종을 의미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제쳐버리고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에 접근할 때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중요한 건 히토류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저 테마주들이 정말 히토류와 관련이 있고 상승하는데 근거가 충분한가 이니까요. 어쨌든 히토류는 광물질 17종을 의미하는데 히토류는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아저씨는 히토류는 석유급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이를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0년에 일본과 중국이 영토 문제로 외교적 분쟁이 있었는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일본이 피해를 입고 공식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히토류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중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히토류는 정말 희귀해서 히토류가 아니라 히토류를 채굴하는 데 있어 환경 오염이 너무 크고 채굴성이 떨어져서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히토류는 알겠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정리한 히토류 테마주를 다들 확인하셨을 텐데 해당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다 까보고 실체가 있다고 추려낸 종목이 4종목입니다.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그리고 노바텍. 처음에 열거했던 종목들이 정말 히토류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고 사업 보고서를 다 까보기 전에 이 4종목만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히토류 테마주는 실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위 4종목만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은 정말 항상 똑똑한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이성을 잃을 때도 있는 것 같지만요. 어쨌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지분 52%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주회사격인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사업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만 편의상 유니온 머티리얼의 사업보고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의 대체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테마주로 분류된 거고요. 그러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과 가전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약 10%, 국내 시장의 약 30%로 준수한 편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매출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매출 비중이 무려 60% 수준입니다. 절반이 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티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플렉스는 희소금속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그 실체가 있는지 파악해보면 스테인리스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희소금속 관련 매출이 90%가 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바텍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노바텍 같은 재무제표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바텍은 마그넷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히토류의 원재료인 네오디뮴을 삼성전자와
LG에 납품한다는 사실 때문에 수혜주가 된 것인데요. 사업 보고서 확인해 보면 실제로 마그넷의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2017년 마그넷의 매출 비중이 100%로 좋지 않은 사업 모델이었다가 점차 매출 비중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재무제표의 모습을 가진 기업을 좋아하는데 노바텍이 딱 좋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마그넷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현금 흐름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양호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심재와 같은 다른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기업이 발전할 마음이 있다는 방증이고, 부채 비율도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무차입 경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확인하셨듯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펌핑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상이고, 제가 다른 종목들도 사업 보고서를 까봤는데 히토류 테마주라고 분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토류와 크게 상관없는 종목들도 있었고, 히토류 관련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것은 시장은 테마주에 대해 제법 이성적이고 스마트하다 였습니다. 물론 실체 없는 테마주인데 무섭도록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요. 이상으로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최태웅이었습니다.